11월 셋째 주 KMATV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실손보험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의사회원에게 엄격히 대응했습니다. 의협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하고 동시에 대검찰청에 고발장도 제출했습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모 안과병원장은 2019년부터 약 3년간 환자 1만 6천여 명의 백내장 수술 관련 기록을 조작해 1,540억여 원의 실손보험금을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협은 극소수 회원의 불법 행위로 전체 회원의 명예가 실추되고 국민과 의사의 신뢰관계가 훼손되는 만큼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회원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의협은 일부 회원의 비윤리, 비도덕적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회원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입법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이태원 참사 관련 심리 지원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정신간호학회, 한국심리학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등은 최근 민관이 협력해 전 국민의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를 해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학회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이태원 참사로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한 이들에게 최선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노력할 것과 무분별한 영상 유포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에 대해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참사 현장에 있었던 이들이 정신건강 어려움을 경험했을 경우 통합심리지원단 서비스에 신청하도록 하고 빠른 회복을 위해 최선의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특별시와 서울시 소재 225개 정신전문 의료기관은 참사 관련자들의 빠른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해 특별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들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의협은 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 기간 동안 서울광장 합동분향소 내에 진료소를 열어 유가족과 조문객을 위한 의료 지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진료소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6일간 운영됐으며 의료 지원 활동은 의협 긴급의료지원단을 중심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신경정신과의학회, 간호조무사협회 등이 참여했습니다. 더불어 의협은 지난 16일부터 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 등의 의료 지원을 위해 전문 의료기관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재난 후 경험하게 되는 트라우마 초기에 전문가가 신속히 개입해 전문적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후유증을 줄이고 빠른 회복을 돕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루 평균 3명의 의사가 업무상 과실로 기소되는 나라,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10년에서 2019년까지 업무상 과실로 기소된 의사가 연평균 752.4명에 달합니다. 이는 일본의 입건 송치 건수 대비 14.7배, 영국의 과실치사 기소 건수 대비 580.6배, 독일의 의료과실 인정 건수 대비 26.6배 많습니다. 연구소는 우리나라의 이 같은 과도한 의사 형벌화 경향을 바꾸기 위해 의료 과오 수사에 대한 전문 역량을 높이고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조정이 성립되면 원칙적으로 불기소 처분하는 조정 전치주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필수 의료 분야 전공 기피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의사에 대한 과도한 형벌화 경향을 꼽고 의료인이 국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 증진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말기 암 환자에게 한방 약침이 효과가 있다고 속여 정맥에 투여한 한의사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약침이 암세포의 자연 사멸을 유도한다는 광고를 내고 환자들에게 약침을 투여하다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모 한방병원 원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한의사는 1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피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죄를 더 무겁게 인정한 겁니다. 함께 기소된 병원 사무장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이번 선고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치료가 어려운 말기 암 환자와 가족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검증되지 않은 행위를 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수 신분을 사칭한 한의사의 글이 언론 매체에 실려 논란입니다. 최근 한 일간지는 자신을 암 환자 보는 한의사라고 소개한 한의사의 칼럼을 실으면서 직급을 교수나 임상교수로 표기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해당 한의사는 전문의 취득 후 2년도 되지 않은 상태로 교수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의료인의 소속 및 직급을 사칭하는 행위는 환자 안전과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터진 46억 원의 횡령 사건을 전해드렸는데요. 관련자들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보공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해당 부서의 현 실장과 전 현직 부장 3명에 대해 중징계 수준의 문책 조치를 내리고 건보공단에는 기관 경고 조치했습니다. 감사 결과 건보공단은 부서별 회계 업무의 자율점검 범위와 실시 방법이 미비하고 요양기관에 지급할 압류진료비 지급계좌 정보를 직원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술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수술실 CCTV 설치 지원과 시니어 의사 지역 공공의료기관 매칭 사업 예산으로 각각 100억 원과 52억 원을 의결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 사업 예산은 원래 예산안보다 증액된 건데요. 의료기관 자부담률을 50%에서 20%로 낮추고 지원 대상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까지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의료계는 현행 예산 규모 또한 현실에 턱없이 부족하며 감시를 받는 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는 정책의 불합리성을 지속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들이 모두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4년간 공중보건 장학제도를 통해 의대생 18명, 간호대생 44명을 선정해 지원했는데요. 매년 선발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해는 단 1명에 불과했습니다. 외상외과 전문인력 양성 사업 역시 작년 예산 집행액이 51.5%에 그쳤습니다. 수련받을 전임의가 부족해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예산정책처는 사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외상학 세부 전문의 양성 방안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강제화 법안 추진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은 국회에서 개최된 토론회 내용을 전하면서 의협이 조건부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찬성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대해 의협은 조건부 찬성 보도는 사실 왜곡이라며 청구 간소화법 철회 이외에는 수용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강제화는 국민과 의료인의 입장을 전혀 무시한 채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 보험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것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